그만큼 이게 사기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기와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조직에선 자신들이 합법적인 기업이라고 증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자신들을 회계법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근무 조건이나 급여 체계,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는데요. 네. 심지어는 가짜 사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실제 채용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채용된 사람에게는 고객관리 외근직이라는 직무를 부여하면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서류 가방 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이 들어있었고요. 피해자는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모르는 분들은 쉽게 당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모르고 연루된 경우도 처벌을 받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에는 설령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또 본인에 의해 범죄가 실행됐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기죄의 공범 또는 사기의 방조범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여나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됐거나 알아차렸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주부들이 흔히 당하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사기 수법이 있다고요. SNS나 맘카페 같은 온라인 활동을 해본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체험단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제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을 구매해서 체험을 하게 한 뒤에 간단한 후기만 남기면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다는 말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그 시작인데요. 네.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고비를 또 지급을 해서 신뢰를 형성을 하고 또 점차 구직자에게 본인의 돈으로 더 큰 제품을 구매하게 해서는 물건을 배송해주지도 않고 또 일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도 않고 이제 잠적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 이 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 피해 금액이 적은 반면에 피해자 수가 많아서 신고를 해도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고요. 또 구직자 자신이 후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 자체를 또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입을 닫게 되면서 이러한 사기가 계속해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구직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후기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이 작성한 글이 거짓과 허위임이 드러나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허위 기만 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로 간주돼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직자들도 대부분 이게 사기인 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그 내가 사기인 걸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고의성이 없어져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봤던 구인 광고 글을 확보해서 그 구인 글이 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구인 글로 보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안에 사기성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구직자 본인이 돈을 지불해서 물건까지 구매한 경우에는 입금 내역을 확보해 자신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수법이 다양한 만큼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심하고 또 꼼꼼히 알아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좀 사기로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선입금을 요구하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네. 되는데요. 정상적인 고용 구조라면 구직자가 돈을 내고 일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고수익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소득에 비례한 업무 강도와 조건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쉬운 일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약속을 한다면은 잘못된 방식의 일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심해봐야 할 상황은 구직자 본인의 계좌나 신분증 또는 스마트폰 인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인데요.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이 되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피해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혐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